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중간고사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마 내용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강의가 이제 2주 분량, 지금 들으시는 이 주차 포함해서 2주 분량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중간고사에 대한 답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이제 급한 진도부터 먼저 나가 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좀 된다 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6월 17일에 이제 학교에서 대면으로 치는 걸로 학교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7일 7교시에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 뵙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는 대면이기 때문에 원래 중간고사라고 치려고 했던 그 객관식과 주관식에 이제 필기시험으로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범위나 문제는 아직 제가 정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내용으로 시험을 볼지 뭐 제가 가르쳤던 걸 전부 다 해서 나올지 아니면 굳이 이제 좀 생략해야 되는 것들을 생략하고 어디서 볼지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우실 게 이제 무대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견적 구하는 법까지 가르쳐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무대나 시스템 팀들을 이제 핸들링하는 거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룰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뭐 이제 세부적인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패스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 무대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떻게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번 주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무대 및 시스템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대 및 시스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대행사에 들어가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구나를 아시는 게 목표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왜 알아야 되냐?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요.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신입이다 하더라도 PM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지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이제 효율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이제 위치가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PM은 시스템을 모르면 PM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정의와 구현 방법을 알아야지 협력업체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협력업체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이제 PM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제 짧은 강연으로 정말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알아야 되는 기본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내용까지는 제가 최대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세팅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무대랑 음량이랑 조명이랑 뭐 다 같이 들어와서 다 같이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대가 먼저 들어옵니다. 무대가 먼저 들어오는 이유는 시스템들이 무대를 중심으로 이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무대가 자리를 잡고 무대가 서야지 나머지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대팀이 가장 먼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팅 스케줄을 잡을 때 무대팀이 도착을 하고 나서 보통 2시간 정도 뒤에 그 다음 팀을 부릅니다. 그 다음 팀은 영상팀인데요. 무대팀이 2시간 정도가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재들을 일단 행사장으로 옮겨야 되고요. 바닥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왁구라고 하죠. 틀이 나와야지 이제 다른 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대팀이 오고 나서 2시간 정도 뒤에는 뒤에 다음 팀이 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팀이 두 번째로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대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무대 백월에 보통 영상을 많이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팀에서 마감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대가 바닥을 세우고 옆에 어느 정도 옆면이랑 이제 그 골조물들을 설치를 했을 때 영상팀들이 들어와서 LED 패널을 쌌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상팀이 들어오면 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음향과 조명이 들어옵니다. 사실 무대에 대한 설치가 완벽하게 다 되고 나서 음향이랑 조명이 들어오면 좋은데요. 어차피 음향은 이제 무대가 다 서고 이제 장치물들을 본 다음에 이제 그
소리가 나가는 그러한 이제 각도라든지 이런 거를 잡기 때문에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음향팀이 들어와 봤자 사실 짐만 옮겨 놓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조명 또한 뭐 바닥에 놓는 조명도 이제 무대에 이제 뭐 음량이랑 같이 진행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무대랑 영상이랑 기본적으로 다 서야지 거기에 이제 데코가 들어간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행사마다 조금 다른데 지금 뭐 그림에 작게 나와 있지만 위에 조명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빠턴이라는 이제 봉에다가 그 조명을 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외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라는 철제 구조물에 이제 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골조들이 다 서야지 이제 조명팀이 들어오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수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특수효과나 중계는 모든 게 조명까지 준비가 된 뒤에 들어오는데 뭐가 먼저 들어와도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뭐 중계는 사실 세팅 날에 안 들어오고 그 행사 당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수효과는 그 전에 이미 좀 먼저 중계보다는 먼저 와서 이제 특수효과의 위치를 잡고 하는데 만약에 뭐 상황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특수효과도 당일에 들어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트러스 구조물이 있는 야외 행사인 경우에는 트러스 구조물을 먼저 세운 뒤에 무대를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순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는 어떤 행사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영상이 들어오고 그 뒤에 음향, 조명 뭐 같이 들어와도 되고 뭐 물건이 많으면 따로따로 뭐 조명이 먼저 들어오고 음향이 먼저 들어오고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 특수 효과랑 중계는 말 그대로 이제 행사 직전에 세팅을 하고 이제 확인만 할 수 있으며 뭐 이거는 시간적인 제약이 뭐 빨리 들어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 및 시스템을 세팅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현장을 체크를 하고 시스템 팀한테 알려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대 설치 공간 확보인데요. 무대와 객석 및 기타 설치물들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행사장을 봐야 됩니다. RFP에 나오는 공간들이 사실 이제 RFP라고 하면 입찰 공고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들이 쓰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이 공간에서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현장 실사를 갔을 때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공간에 제약이 있거나 아니면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시설의 확인입니다. 배전함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위에 있는 그림이 배전함의 이미지입니다. 배전함은 이제 건물마다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팀들은 전기를 일반적으로 가전 벽전기의 용량으로는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량이 많이 쓴다는 거죠. 배전함의 위치와 배전함의 전력, 비어있는 변압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내 공간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 배전함의 이제 전기 용량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발전기를 부르던지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겠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시스템 콘솔과 배전함의 거리가 멀면 전기의 손실이 많이 생기므로 배전함과의 거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팀들도 전기를 끌어오는데 몇 미터, 뭐 10m면 10m, 뭐 50m면 50m, 왜 케이블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맞춰서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행사 도면에 이제 우리 행사장과 그리고 배전함 위치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대략 된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 같은 대행사가 사실 전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시스템 업체 뭐 전기를 많이 쓰는 영상이면 영상 아니면 뭐 조명이면 조명 안 되면은 뭐 음향 실장님이라도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전기가 얼마만큼의 여유의 이제 그 와트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몇 개를 연결할 수 있는지 이걸 같이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행사장 주변에 배전함이 없다면 쓸 수 있는 배전함이 없다면 발전기 및 발전차를 렌탈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도 이 공간에 살려면은 발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추가 예산이 나온다라는 거를 인지를 시키고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물 이동 동선 확인인데요. 무대 및 시스템 장비들은 물건이 크고 무거워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실에 확인하여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 유무와 반입 시 보양 작업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이 엘리베이터에 왜 이사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 이렇게 많이 막아놓은 거 보셨죠? 이게 보양이라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뭐 백스코나 행사를 많이 하는 건물에는 어차피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굳이 보양을 안 해도 이제 뭐 기스가 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뭐 어떠한 이제 회사 또는 어떠한 기관의 건물에서 뭐 개관식을 한다거나 준공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만 써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한데 이제 저희가 뭐 보양 작업을 해야 되면 보양 작업을 하는데 당연히 또 비용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양을 안 하고 써도 되는지 또는 이제 승객들하고 같이 타게 되면은 우리 짐을 옮기기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를 단독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보양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하면 당연히 보양비도 견적에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화물이동 동선을 확인을 해서 최대한 이제 그 시설물에 피해가 안 가고 훼손이 안 되는 그런 루트가 어떤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작업 시 안전장비 착용 유무 확인인데, 건물 관리 시 내규 또는 안전을 위해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뭐 헬멧을 써야 된다, 아니면 뭐 안전화를 신어야 된다, 그 외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건물마다 지침들이 조금 달라서 뭐 일단은 높은 데서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 업체들이 헬멧을 잘 안 챙겨옵니다. 근데 어떤 건물은 이제 헬멧을 꼭 써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이걸 모르고 저희가 세팅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헬멧 안 쓰시면 작업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는 다시 헬멧을 어떻게 공수하러 가야 되는 그 시간을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체킹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착용을 해야 될 시 시스템 업체한테 안전장비 착용 유무를 전달을 하고, 업체들은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뭐 헬멧이라든지 뭐 기타 장비들을 가져오고, 만약에 그게 없다 하면은 견적에 조금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테니 요거는 꼭 착용을 해서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스템 장비 보관 공간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시스템 업체 장비 케이스 및 기타 물품들은 철거 시에도 필요하므로 행사장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보관할 장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 보관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시스템 업체에 전달을 하고 세팅 및 철거 시간을 넉넉히 배정을 합니다. 보관 장소가 없으면 이제 장비들을 내리고 그 렉이라고 하는 장비를 담는 바퀴가 달린 큰 박스들을 다시 뭐 차에 실어 놓는 번거로움이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렉을 보관할 공간이 따로 없는데, 요건 다시 차에 넣어놨다가 다시 끝나면 다시 올려야 됩니다. 업체들은 되게 귀찮겠지만 사전에 만약에 부탁을 하면 그래도 맞춰서 진행을 해주겠죠.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 현장 점검 사항인데, 실내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장이 암전이 되는지, 암전이라고 뭐냐면 이제 아예 불을 다 끄고 껌껌하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빔 프로젝트 사용할 때 만약에 채광이 들어오는 공간이면은 이제 빔을 썼을 때 이제 보이는 선명도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연팀들도 이제 암전이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샌드아트 경우에는 밝은 이제 공간에서는 샌드아트가 연출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레이저 쇼나 뭐 빛을 활용해서 하는 공연들은 이제 채광이 안 되면은 좀 모두 다 이제 제한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정 높이인데요. 무대의 높이와 퍼포먼스 및 특수 효과의 장비를 쓸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대가 일반 우리 왜 사무실처럼 낮은 경우에는 무대단을 세워도 높이가 뭐 한 2m, 3m 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연출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수 효과를 쏘는데 이제 천장에 뭔가 부딪혀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 자체 시스템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뭐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음량이랑 조명이랑 뭐 기본적인 스크린,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 다 있죠. 근데 이거를 써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전문팀을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하는 행사의 컨텐츠와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자체 시스템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이 좀 넉넉하게 있고 활용한 효과랑 뭐 공연이나 이런 완성도가 중요하다 하면은 있더라도 저희는 저희 팀을 데리고 와야지 진행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시스템 사용 시 기술적 호환 및 엔지니어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기존 시스템을 쓴다 하면은, 저희는 만약에 저희 시스템 팀들을 쓰면은 음량이면 음량, 조명이면 조명 다 이제 전문 엔지니어가 다 붙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음량을 저희가 연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숙련도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잘하지만 업체만큼은 잘 못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주처한테 전달을 해서 기존 걸 쓰게 되면은 우리가 전문 엔지니어를 안 부르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사전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게 걱정이 되면은 그러면 돈 주고 너희 팀을 데려와라. 뭐 그렇게도 안 되면 그러면은 이제 엔지니어 비용만 드리고 그분이 와서 장비는 있는 걸 써서 좀 진행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세팅 가능일을 확인을 해야 되고 전날에 세팅 가능한지 아니면 당일날에만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이제 건물에 있는 미화분들이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모두 다 치워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외 행사의 경우에는 바람의 세기가 중요한데요. 바람이 심할 경우에는 행사가 좀 불가능하겠죠. 뭐 심지어 예전에는 진짜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무대가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했고요. 아무래도 청구가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구조물들을 다는 야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셀 경우에는 대행사에서 할 수 있다보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담당자가 사전에 그런 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들은 그런 바람 때문에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라 개념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 민원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폭죽이나 화약을 쓰는 경우에는 꼭 신고가 들어옵니다. 뭐 갑자기 뭐 폭죽이 터져가지고 놀랬다라는 게 이렇게 곱게 얘기를 안 하겠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시민공원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면은 음량 데시벨을 15과 20데시벨 이상으로 못 올리게끔 이렇게 가이드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시끄럽다 민원을 넣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주 담당자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말이 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빨리 캐치를 해서 얘기를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의 상태인데요. 무대 및 구조물 지지 팩을 박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야외에서 행사를 하는데 뭔가 이제 큰 구조물이 들어온다. 당연히 바닥에 우리 텐트 칠 때 팩처럼 목 같은 거를 박을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제 공간이 있고 바닥에 구멍을 내면 안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바닥에 구멍을 못 내는 공간이면 이거를 했을 때 효과적인데 이거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가 힘들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사 시간 태양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요. 역광일 경우에는 참가자가 행사에 집중이 어렵고 사진도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무대 방향을 정할 때 그 시간에 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무대 방향이나 이것도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늘의 유무입니다. 야외는 겨울에선 잘 안 하죠. 겨울에는 추워서 잘 안 하고 날씨가 좋거나 여름에 많이 하는데 이제 그늘이 없는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장시간 앉아 있으면 그것 또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텐트나 뭐 루프 형태의 구조물을 세워서 그늘막을 만드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면은 정 진짜 더 높고 안 되면 이제 뭐 햇빛 가린 모자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늘이 없을 때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사장 세팅 가능일도 역시나 똑같이 확인을 해야 되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몇 대가 들어올 수 있는지 뭐 짐은 어디서 내려서 어떻게 가지고 오는 게 최단 동선인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이제 역시나 저희가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미화분들이나 뭐 이렇게 뭐 모아놓으면 놓으면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는지. 근데 야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부 다 대부분이 이제 쓰레기를 저희가 다 치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스텝이나 자봉을 써서 이제 뭐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는 놓지만 이걸 버리는 전문 폐기물 업체 분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쓰레기 가져가는 것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행사장을 깨끗이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별도의 그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데요. 노래, 춤, 연극 따위를 하기 위하여 객석 정면에 만들어 놓은 단,
행사의 식순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도록 음향, 조명, 특수효과, 영상 등의 구현이 필요하며 출연진들의 등단, 하단, 동선과 무대 소품들의 동선 및 보관 장소로도 고려되어야 된다. 행사 시 청중들이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공간으로 행사의 컨셉에 맞는 이미지와 문구, 로고 등 노출이 필요한 내용을 무대 디자인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무대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다 이제 뭐 좀 기사화라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가기 때문에 무대에 이제 그 행사명은 물론이고 이제 뭐 기간의 비전, 그다음에 색감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저희가 디자인해서 이제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 이제 무대에 대한 용어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뭐 좀 오래됐지만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 구간 개통식 때 제안을 드리고 실제로 진행을 했던 무대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1호선이 다대포까지 가는 이제 그 추가 노선을 만든 걸 이제 축하하는 그런 기념식이었는데요. 보시면은 무대 후면에서 빼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섰을 때 뒤에 있는 벽이라는 뜻으로 이제 빼거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에 레프트 윙, 라이트 윙 해서 이제 그 추가적인 이제 날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그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LED로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영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나무판에 이제 저희 뭐 행사명이라든지 뭐 식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만약에 왼쪽 날개에 이제 영상이 없을 경우에는 무대 백월에도 영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구분하자면은 레프트 윙, 백월, 라이트 윙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닥은 당연히 무대 바닥단 데크라고 하죠. 데크가 될 거고 그리고 계단 양옆에 이제 슬라이딩 데크라고 해서 이제 행사명 또는 기간명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이게끔 노출을 하는 이러한 구조의 무대를 보통 많이 기본 폼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무대 후면 백월은 행사 메인 이미지와 함께 행사명, 일시, 주체, 주간 등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보통. 그리고 견적상 무대 제작비가 넉넉치 않거나 무대가 클 필요가 없는 경우 백월만 시공을 해서 무대를 짓기도 하고요. 스크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월에 스크린을 설치하기도 하고 설치 위치는 백월 센터 및 오른쪽으로 많이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자가 이제 보통 왼쪽에 서 있기 때문에 사회자 뒤에 만약에 뭐 치우쳐서 만약에 넣는다고 했을 때 그 영상이 있으면 사회자가 계속 가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 반대쪽으로 많이 짓기도 하고요. 입체감을 주기 위해 행사명은 고무 스카시로 제작하여 붙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무 스카시가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글자 모양으로 이제 따서 그 붙인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입체감이 있게끔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뭐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시면은 그냥 현수막 위에 이제 뭐 이제 좀 두께가 있는 뭐 스티로폼 또는 이제 고무로 된 스카시들을 해서 입체감을 주는 경우도 많이 볼 겁니다. 그걸 이제 스카시라고 하고요. 두 번째 무대 날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트 윙, 레프트 윙 뭐 그 내용인데요. 무대 사이즈가 크거나 무대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백어를 센터에 두고 양옆에 무대 날개를 세웁니다. 보통 양쪽 날개에 스크린을 넣어 운영을 하며 스크린이 굳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양쪽 날개에 주체, 주간, 기간, 로고, 식순, 캐치프레이즈 등 행사에 노출이 필요한 문구 및 이미지가 삽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세 번째로는 무대 바닥단인데요. 무대 바닥단은 무대의 바닥으로 참가자들이 무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지상에서 높이를 띄워서 제작을 합니다. 지상에서 철골 구조물 아시바라고 하는데 옆에 보이는 이미지가 아시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공사장에서도 요 비슷한 거 많이 보셨을 거고요. 아시바를 세우고 그 위에 합판을 얹어 제작을 하며 바닥단의 가로 세로 길이는 무대 업체에서 보유한 바닥 합판의 사이즈에 따라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아시바를 지금 옆에 보시면 이제 그 크기의 재원이 나와 있죠. 높이는 뭐 좀 조절은 가능하지만 보통 90으로 잡고요. 한쪽 면이 182.9 그리고 한쪽 면이 121.9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개의 이제 모서리 위에 이제 모서리에 맞춰서 이제 똑같은 구조물들 여러 개 연결을 해서 이제 바닥을 만들고요. 그 위에 이제 합판을, 저 사이즈의 합판을 대서 이제 뭐 나중에 다 커버까지 다 씌웠을 때는 이게 이제 저런 구조물인지 안 보이게끔 이렇게 보통은 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바의 규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판의 규격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닥단의 마무리는 파인텍스 카페트로 바닥을 깔고 아시바 옆면은 검은 천이나 현수막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저 90cm만큼 뭐 나무 합판을 일일이 다 깔아가지고 하는 게 제일 밀도나 이제 안정성은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인 거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공간은 이제 그 아시바를 넣고 그 위에 이제 합판을 넣어서 이제 높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단은 출연자가 무대에 등하나하는 동선에 놓으며 보통 무대 앞이나 무대 옆으로 설치를 합니다. 계단은 보통 무대팀에서 제작한 것을 쓰고 뭐 저희가 진짜 뭐 돈을 많이 들여서 화려한 무대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이제 있는 장비를 그대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데크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슬라이딩 데크는 무대 앞 계단과 계단 사이의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보통 행사 타이틀 또는 로고를 넣으며 입체감을 주기 위해 고무 스카시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니주인데요. 아까 제가 말했던 합판이 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대 바닥은 아시바 위에 니주를 얹어서 시공을 하고 니즈의 가로 세로 길이가 정해져 있으며 한 개의 길이를 기준으로 곱해서 가로 세로 길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니주를 모두 설치한 후 카페트로 마감을 하는데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철제 아시바를 먼저 다 서로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위에 합판들을 올려서 평평한 이제 한 면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 순서는 먼저 자재를 행사 그 무대를 세우는 곳까지 옮겨야 되겠죠. 옮기고 바닥 아시바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니주 상판을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바닥 파인텍스를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및 슬라이딩 데크를 설치를 하고 백월 및 날개 지지 아시바를 설치를 합니다. 백월 및 날개 지지 아시바는 어떤 거냐면 무대 백월 뒤편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은 이러한 그 아시바가 높게 계속 쌓여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세우려고 하면은 기대야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시바를 올려놓고 백월과 날개를 조립한다 보시면 되고요. 백월 및 날개 지지 아시바를 설치를 하고 고무 스카시를 뭐 설치를 한다. 해서 이제 이런 순서로 무대가 세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적내는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그냥 안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스템들이든 이제 자기가 보유한 장비들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가져오면은 한번 구입하면 계속 렌탈의 형태로 계속 들어갑니다. 다만 이 행사 때문에 새로 제작되는 게 있겠죠. 그게 이제 백월에 이제 그 들어가는 이제 현수막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 가는 카페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고무 스카시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제작비는 이제 별도로 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인건비, 운반비 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견적서를 주는 거에 딱 맞춰서 금액을 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스템 팀들이 그렇지만 쓰던 데만 쓰고 약간 어떻게 보면 단골의 개념이기 때문에 돈이 좀 넉넉하면은 이 정도 챙겨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조금 부족하면 죄송한데 저희 예산이 너무 없는 행사라서 이번 무대를 좀 평소보다 싸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제 금액을 조절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몇 미터, 가로 몇 미터고 세로 몇 미터고 하니까 딱 이 금액을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현업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M이 이제 시스템 업체들의 견적 협의까지 보고 이런 부탁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시간은 제가 무대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뒤에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